자, 이 문제는 사실 실험 과정만 놓고 보면 특별한 게 없어요. 실험 과정 보면 중학교 교과 과정에 이거 똑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고등교과도 아니고 중등교과에 나오는 내용을 이제 서울대 입시에서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쓱 보면 충분히 할 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거 상당히 까다롭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저 보세요. 아이스, 얼음 1kg짜리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영하 20도로 두고 일기압으로 외부 압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열을 가합니다. 열을 가하면 당연히 온도가 변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열을 가해서 온도가 변할 수도 있고 안에서 상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온도가 변한다라고 할 때 지금 비열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H2O가 아이스로 있을 때, 증기로 있을 때 비열은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물로 있을 때 비열은 이 정도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리고 H2O의 경우 융해열과 기화열이 나와 있는데 g당 300줄, 그 다음에 g당 2300줄로 표기가 되고 있네요. 아시겠죠? 자, 이제 여기서 이 융해열과 기화열이 각각 1기압 0도씨, 1기압 100도씨라고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0도씨 이런 온도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불러요? 어느 점 중? 정상 어느 점이라고 하죠. 정상의 뜻은? 정상의 뜻은? 왜 어느 점은 어느 점인데 정상 어느 점이라고 할까요? 정상을 붙이는 이유는? 준영, 왜 정상? 가장 네. 일반적인. 네, 그렇죠. 뭐를 가장 일반적이라고 하냐고. 1ATM. 1ATM 조건에서 측정한 걸 정상, 영어로 normal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서 정상을 영어로 norma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ormal freezing point를 줄여서 정상 어느 점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이 100도씨도 무슨 온도겠어요? 정상 끓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융해열, 기화열, 비열을 통해 가열의 감에 따라 이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려보라는 문제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저 누구야? 누구야? 찬유 알겠죠? 찬유 잠깐 졸렸죠 지금?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겠어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초당 100줄의 에너지가 가해진다고 했었죠? 그럼 1초당 100줄의 에너지가 가해지니까 여기에 있는 요 구간은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0에서 400초까지는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 구간이에요? 여기서는 얼음으로 존재하는 구간이죠. 그죠? 그 다음 7400에서 30,000초 사이, 이 사이는 어떤 상태로 3400에서 7400초까지는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400초 이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요? 바로 수증기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어떤 수식을 써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 유명한 Q는 CM 델타 T 이 수식을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온도가 영하 20도에서 20도까지 변할 때 이때 비열에다가 질량을 곱하면 되는데 질량은 어디 있어요?
1kg 질량 나와 있죠. 비열 어디 있어요? 비열 여기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얼음으로 존재하는 구간이니까 얼음에 비열을 써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 이 구간에서는 역시나 Q, M, CM은 델타 T에서 비열을 물의 비열로 써주면 되고, 만약에 이 구간에 온도 변화도 나와 있다면, 수증기가 된 이후에 온도 변화가 나와 있다면 역시에 나와 있는 수증기의 비율로부터 여기에 그 온도 변화를 또 표현해 줄 수 있으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 구간은 무슨 구간이에요? 바로 융해 구간이죠. 자, 융해 구간에서는 누구하고 누가 공존하는 거예요? 바로 얼음과 물이 공존하는 구간인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은 뭐예요? 증발 구간이죠. 기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물과 수증기가 공존하는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를 들면 이 시간 차이는 뭐 계산해 보니까 23,000초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 23,000초는 어떻게 구한 것이냐? 이 녀석의 기화율이 있죠. 2300줄 퍼 그램. 그러면 2300줄 퍼 그램인데 지금 관련되어 있는 질량이 1kg이니까 여기다가 10의 3승 g을 곱하시고 이걸 다시 뭐로 나눠? 100줄 퍼 초로 나누면 이 계산을 해주시면 23,000초가 나온다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램당 기화율이 나와 있고 현재 그램이 나와 있고 그거를 1초당 줄 수 있는 열량으로 나누어 주시면 걸린 시간을 구할 수 있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런 식으로 증발열도 융해열도 구해서 이 시간 간격을 고스란히 작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면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나면 여기서 2번 문제가 있죠. 자, 2번 문제는 난데없이 뭘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시간에 대한 열 용량의 변화, 이걸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1, 열 용량이 뭔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열 용량이라고 쓰고 보통 기호로 뭐로 씁니까? 대문자 C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자, 정의가 뭐죠? 열 용량의 정의가 뭡니까? 열 용량의 정의. 열 용량의 정의가 뭡니까? 바로 dQdt죠? dQdt 보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dQdt니까 바로 열량 변화를 그때의 온도 변화로 나누어 주시면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혹은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MC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MC로 나타냈다는 얘기는 앞에 붙어 있는 M은 뭐예요? 물질의 양. 그 물질 양을 지금 이 문제에서는 뭐 그램이나 킬로그램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필요하면 몰수로 나타낼 수도 있죠. 그래서 물질 양에다가 뒤에 붙어 있는 C는 뭐예요? 얘는 비열 되겠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민판 이해했어요? 알겠죠? 동판 알겠죠? 그러면 이 경우 이 연용량을 시간 관계로 구해보래요. 시간 관계.
시간 관계?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이 한번 표기를 해보면 자, y축을 모으기 이렇게 연용량으로 표현을 하고 시간으로 한번 x축을 잡아봅시다. 그럼 여기 이제 처음에 400초까지 나오잖아요. 자, 400초까지의 연용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자, 400초까지는 얼음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얼음으로 존재한다. 그럼 여기에 있는 비열이 어디에 있습니까? 비열이 보시다시피 얼음의 비열이 2줄/g 도시잖아요. 그러면 비열이 나와 있으니까 비열이 나와 있는 경우는 거기다가 물질량만 곱하면 되잖아. 그지? 그럼 물질량은 얼마야? 1kg이잖아. 그럼 비열에다가 물질량을 곱하면 되니까 비열 곱하기 물질량 하면 지금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1에서 2000이 2 곱하기 1에서 2kg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킬로 곱해지고 그램 약분이 돼서 2kJ/도시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열 용량의 값이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0초에서부터 400초까지는 이렇게 일정하게 보시다시피 아이스로 나타나는 이런 비열이 나타나게 될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 용량이 나타나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0초에서 400초까지는 비열이 지금 일정하잖아요. 얼음으로 존재할 테니까. 그럼 그 비열에다가 물질량을 곱해서 열 용량은 2kJ/도시로 표현을 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잠시 400에서 3400초 까지는 잠깐 두고 3400초에서 7400초까지 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3400초에서 7400초까지는 뭐로 존재해요? 물로 존재하죠. 그럼 물 역시 비열이 4로 일정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거기다가 물질량을 곱하면 여기에 있는 3400초에서 7400초까지는 바로 요렇게 비열이 4kJ/도시 열 용량이 요런 형태로 나타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완전히 증발이 끝난 3400초 3400초 이후에는 그 다음 어떤 상태로 존재해요? 자, 여기는 아이스로 존재하는 구간이고 워터로 존재하는 구간이고 그리고 다시 뭐로 존재하는 베이퍼로 존재하는 구간이 나타나는데 베이퍼하고 아이스가 비열이 거의 같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도 열 용량은 베이퍼하고 아이스가 동일하게 나타날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 값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렇게 또 2kJ/몰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말이지.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0에서 400초까지는 2, 3400에서 7400은 4, 3400 이후는 다시 또 2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요 사이는 얼마일까요? 요 사이? 요 사이는 얼마일까요? 요 사이는 연용량이 얼마일까요? 큐영아, 요 사이는 얼마일까요? 없어요? 자, 요 사이는 연용량이 얼마일까요? 바로 방금 규영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요 사이와 요 사이는 연용량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민판 얘기처럼 민판 뭐 앞서 뭐 밑에 동판한테 뭐
이러다고 이거. 이 의미를 알겠어요? 의미를 알겠어요? 자, 뭐냐면 요 사이와 요 사이에서는요. 여러분 잘 봐. 요 사이에서는 온도 변화가 몇 도예요? 0도죠. 요 사이에서는 온도 변화가 0도죠. 왜 온도가 변치 않죠? 왜 온도가 변치 않냐면 상태 변화를 하기 때문이에요. 상태 변화를 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상태 변화를 해버리면 온도 변화가 0이기 때문에 민펀? 왜 재혁이 다리를 만져요? 그리고 재혁이는 막 수줍게 피해요. 막 민판이가 뭐 저기 재혁이 다리를 이렇게 하니까 재혁이가 뭐 이거 수줍게 피해요. 둘이 왜 그래요? 둘이 왜 그래요? 응?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참 각별한 관계네요. 규영아, 재혁이와 민판이 어떻게 봐요?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관계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anyway.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는 온도 변화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열 용량의 원래 정의가 뭐예요? 열량 변화에 대한 온도 변화율이 열 용량인데 이게 뭐라고요? 0이래요. 그러면 열 용량은 얼마예요? 열 용량은 정의할 수 없거나 혹은 굳이 정의한다면 얼마라고 해야 되겠어? 이 구간에서는. 무한대라고 봐야 되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무한대라는 물리량은 사실은 정의할 수 없죠? 정의할 수 없다라고 해도 되고 그냥 무한대다라고 해도 되는 거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스, 워터, 베이퍼로 있는 구간은 열용량이 나타나지만 이 상태 변화 구간에서는 열용량이 무한대다라고 하는 수밖에 없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요게 정의인데 온도 변화가 빵이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3번 이키마쇼. 자, 3번이 뭐냐? 지운다. 자, 이거 지울게요. 또 하나 지우고 되겠어요? 지울게요. 지우사 쑥쑥쑥쑥. 이거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보시면요 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로 진짜 이걸 제대로 푼 사람이 있을까? 내가 이 문제 보고 3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걸 과연 몇 명이나 맞췄을까? 봅시다. 3. 자, 산소의 전기임송도는 3.5죠. 그리고 질소의 전기임송도는 3, 수소의 전기임송도는 2.1이래요. 근데 산소의 전기임송도가 2.8로 줄어들었다고 합시다. 2.8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누구 전기임송도보다도 작아진 거예요? 질소 전기임송도보다도 작아진 거죠. 그러면 1번에서 그렸던 그래프가 어떻게 될지 한번 그려보란 얘기예요. 뭔지 알겠어요? 이거 그릴 수 있겠어요? 이거 그릴 수 있겠어요? 자, 바로 뭐냐? 이겁니다. 산소의 전기 음성도가 2.8이 된다면 솔루션 1. 제시된 상황의 유사물질, 제시된 상황의 유사물질 바로 누굴까요? 은 H2
S입니다.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H2S. 자, 왜냐? 산소하고 황은 어떤 관계죠? 산소하고 황은 어떤 관계? 동족 관계죠. 동족 관계니까 산소 입장에서도 수소가 몇 개 붙어요? 2개가 붙는 거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얘가 지금 H2O니까요. 그럼 똑같이 수소 2개 붙는 것 중에서 산소보다 전김송도가 좀 작은 녀석, 바로 황인 녀석이에요. 황이에요, 황. 실제로 황의 전김송도는 얼마? 2.6에서 2.7 정도입니다. 뭐 지금 상상으로 만들어낸 전김송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없지만 대강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H2S의 속성을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럼 H2S는 자, 우선 첫 번째 1. 자, 저 H2S의 정상 어는 점. 자, 얼마쯤 나오냐면요. 마이너스 85.5도씨. 그 다음에 정상 끓는 점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59.6도씨입니다. 자, 이것은 모두 H2O보다 더 큰 값이에요? 다 작아요? 다 작죠? 왜 정상 어는 점, 정상 끓는 점 H2O보다 더 작을까요? 왜 작을까요? 얘는 왜 H2O보다 정상 어는 점, 정상 끓는 점 왜 다 작을까요? 정답.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정답. 왜냐하면 H2S끼리는 무엇이 불가능하다? 수소 결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수소 결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정상 어는 점과 정상 끓는 점이 모두 H2O보다 작게 나타난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앞서 썼던 융해열, 기화열 모두 다 H2O보다 작을 수밖에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어떻게 표기할 수 있냐면 여기서 자, 이렇게 대충 표현을 하는데 자, 처음 온도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고 자, 요렇게 온도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자, 요 첫 번째 구간에서는 솔리드가 그 다음에 요렇게 온도가 증가하는 그 다음에 요렇게 온도가 증가하는 요 구간에서는 리퀴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도가 증가하는 요 구간에서는 가스가 나타날 것이고 요 구간에서는 누구하고 누구? 솔리드와 리퀴드가 공존하는 융해 구간이고 여기는 리퀴드와 가스가 공존하는
증발 과정이란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마이너스 85.5도씨의 정상 어는 점. 자, 당연히 시험 치는 장소에서는 마이너스 85.5도씨란 말을 쓸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지만 뭐보다 낮은 온도다? 0도씨보다 낮을 거다 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이 온도 몇 도야? 마이너스 59.6도씨이고 이게 저 H2S라는 가상의 물질에 대한 정상 끓는 점인데 이 또한 숫자를 알 수는 없고 100도씨보다 낮은 어떤 온도라고 얘기하면 그만이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리고 융해열, 증발열 모두 뭐보다 작아야 돼요? 물보다 작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요 사이를 누구보다 간격이 더 좁다. 아까 물에서 간격이 얼마였냐면 3000초였거든. 3000초보다 간격이 더 좁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증발 구간도 요때 요 시간이 물에서는 3만 초였는데 2만 3천 초였는데 2만 3천 초보다도 짧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만이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게 달까요? 근데 이게 달까요? 이게 달까요? 제가 뭘 본 거예요, 지금? 네. 뭘 본 거예요? 시계 봤죠? 시계 봐서 빨리 집에 가려고 그런 거죠. 파자마 파티 아웃. 자, 이게 달까요? 뭐가 더 있을까요? 바로 봐. 요거 기울기 어떻게 될까요? 기울기 얼마일까요? 매우 놀랍게도 이때 기울기가 얼마냐? 바로 봐. H2O와 거의 같습니다. H2O랑 거의 같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같습니다. 완전히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놀랍게도 비열 H2 가스의 비열이 얼마냐면 조사한 바에 의하면 34.23 정도고 H2S 기체의 비열은 얼마냐면 35.58 줄 켈빈 역수 몰의 역수입니다. 보이세요? 그럼 잘 봐요. 증기 상태에서 H2O의 비열과 증기 상태에서 H2S의 비열은 큰 차이가 있다 없다?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즉 증기 상태의 비열은 물질의 비열이나 물질의 속성과 큰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잘 봐요.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2라고 돼 있는데 왜 여기는 34예요? 여기는 2라고 돼 있는데 왜 여기는 34예요?
정답. 이건 당연한 거죠. 여기서는 단위가 1g당이고 이거는 1몰당이죠. 그래서 g을 몰로 바꾸다 보니 이렇게 단위 환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알겠죠? 다른 건 아니고 같은 물질이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단위가 달라지면서. 근데 여러분 잘 봐요. 그렇다면 다시 여기 돌이켜 봤을 때 왜 아이스와 베이퍼는 비율이 같을까요? 그럼 잘 봐. 아이스와 베이퍼의 비율이 같다면 이 기울기하고 이 기울기도 어떨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왜 아이스 베이퍼에 비해서 워터의 비율이 더 클까요? 대략 몇 배예요? 2배죠. 그럼 이 기울기도 이 기울기의 몇 배라는 얘기예요? 절반이 된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 그림이 아까 H2O에 대해 그린 거랑 비교를 했을 때 이 구간하고 이 구간은 많이 달라지지만 요 기울기, 요 기울기, 요 기울기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 문제는 이걸 묻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런데 중등 교과 과정에서는 이 기울기 변화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이거를 얘기해 보라는 얘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해결해야 될 것 첫 번째, why 아이스와 베이퍼는 비율이 같은가 혹은 비슷한가? 엄밀하게는 같은 건 아닙니다.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왜 거기서 워터는 비율이 급격하게 커지느냐? 요거 어떻게 분석해야 되겠어요? 바로 이렇게 분석합니다.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썼죠? 여기 썼죠? 여기 준다. 여기 준다. 8 2 자, 봅시다. H2O의 상태별 비율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2O 상태별 어떤 비율이 나타나겠느냐? 자, 우선 첫 번째 1. 뭐부터? 아이스. 자, 얼음 상태에서는 그 내부의 분자들이 자유로워요, 속박돼 있어요? 속박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이스에서는 우선 첫 번째 분자의 병진, 회전 등이 일어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분자의 병진 회전이 일어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병진이 뭐예요? 쫙 달려가는 거잖아요. 쫙 달려가는데 얼음 결정으로 그 안에 H2 분자가 결정원에 딱 잡혀 있는데, 자, 나는 달리려고 쭉 달리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일이 아니지. 무슨 말 되겠어요? 그리고 회전 역시 어떻게 되겠어요? 얼음 결정은 H2O 분자 사이에 무슨 결합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는 상태예요. 얼음 결정은 H2O 분자 사이에 무슨 결합이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수소 결합이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수소 결합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수소 결합이 이렇게 팔다리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오, 수소 결합.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달려가지도 못하고 수소 결합돼 있으니까 내 맘대로 돌지도 못하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얼음 결정 안에서는 분자의 병진과 회전이 어렵다. 큐영아, 오케이? 모델로 그리자면 이거 예전에 수소 결합 모델할 때 슬쩍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H2O 그 다음에 U 한 방향 또 한 방향으로 비공호 전자쌍이
비공호 전자쌍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럼 얼음 결정 구조에서 수소 결합이 어떻게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바로 산소 수소가 향하고 있는 이 머리를 따라, 이 방향을 따라 H2O가, 그 다음 산소 수소가 향하고 있는 이 방향을 따라 H2O가, 그 다음에 산소의 비공호 전자쌍을 따라 수소와 OH가, 산소의 비공호 전자쌍을 따라 수소와 OH 방향, 그러니까 정렬을 하면서 요렇게 수소 결합, 요렇게 수소 결합, 요렇게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생각해봐. 팔 다리가 다 잡혀 있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소 입장에서는 팔 다리도 잡혀 있고 머리끄댕이도 잡혀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팔 다리 잡혀 있고 누가 머리끄댕이도 잡고 있는 거야. 이런 상태로 달려갈 수 있어? 굳이 또 그런 머리끄댕이를 잡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뭐 하여튼 그렇다.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병진 어렵고 회전이 되려고 해도 잡고 있는 팔다리나 머리끄댕이를 뿌리치고 얘가 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쉽겠어 어렵겠어? 곤란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얼음 결정 안에서는 병진도 회전도 나타나기 어려워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병진 운동도 안 돼. 회전 운동도 안 돼. 그러면 무슨 운동 남았지? 진동 운동 남았잖아. 그런데 이 OH의 결합 진동은 매우 뭐가 필요하다? 곤이 필요하다고요. 아까 얘기했죠? 화학 결합을 진동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조금 필요하다, 에너지가 강력한 게 필요하다, 에너지가 강력한 게 필요하다고 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온도가 몇 도예요? 지금 온도가 아이스를 얘기하는 거니까 아주 낮은 온도잖아요. 낮은 온도에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회전도 잘 일어나기 어려운데 진동이 가당키나 하겠냐는 얘기예요. 결합 진동도 안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당체 얘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죠? 당체 얘는 그럼 어떻게 움직여야 하죠? 움직일 수 없습니다. 움직일 수 없다고요? 그러면 움직일 수 없으면 열 전달은 어떻게 하죠? 그럼 저온 조건에서는 열 전달이 안 되나요? 얼음에서는 열 전달이 불가능한가요? 바로 봐. 3. H2O 분자간 수소 결합 혹은 분자간 인력을 통한 분자 전체 진동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누구는 진동할 수 없다고요? 0도씨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는 무슨 진동은 안 된다고요? 이 결합 진동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 진동 모드의 진동이란 화학 결합력을 변화시키는 이런 진동은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얼음 결정에서는 분자간 인력이 있잖아요. 분자간 인력. 이 분자간 인력을 중심으로 한 H2O 덩어리 전체의 진동이 가능하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무엇을 변화시키는? 수소 결합을 변화시키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화학 결합을 진동시키는 진동이죠. 근데 수소 결합은 화학 결합이에요? 분자간 인력이에요? 분자간 인력은 상대적으로 강해요?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분자간 인력을 변화시키는 진동은 저온 조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수소
H2O라고 하는 분자는 고정된 상태에서 분자가 이렇게 진동한다는 게 아니에요. 분자는 고정돼 있고 또 다른 분자하고의 분자 간 거리가 바뀌는 진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분자 간 거리가 바뀌는 진동은 몇 가지 방식이 나타날까요? 자, 여기 줄게요. 그래프 줄게요. 바로 네 번째, 분자 간 거리 혹은 분자 간 인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진동이 가능하겠냐고요. 몇 가지? 몇 가지? 세 가지요. 어떻게 세 가지? 어떻게 세 가지? X, Y, Z축 방향이요. 고체 덩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체 덩어리. 고체 덩어리에 X축 방향으로 분자 진동. 알겠어요? Y축 방향, Z축 방향. 뭐 고체 결정 전체적으로 있겠지 뭐. 그걸 다 100% 하나하나 찾아낼 수는 없겠지만 X축을 중심으로 한 진동, Y축을, Z축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진동이 엮여 있겠지. 세 가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1, 2, 3, 4 해서 그때의 진동 방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볼 것이냐? 5. 이때의 비열 표현. 바로 CB. 어떻게 표현할 거냐? CB. 바로 2분의 R이죠. 여기에 곱하기 뭐 하시면 되겠어요? 곱하기 뭐 하면 되겠어요? 자, 아까 X, Y, Z축으로의 병진 운동만 일어난다. CB 얼마였어요? 2분의 3R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등 분배 방식을 2분의 1 KT라고 해도 되지만 그 등 분배 방식을 2분의 R로 잡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비열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얼마나 운동 방식이 나타나는지를 곱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진동 방식 몇 개 나타나냐고요? 3개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3개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 곱하기 또 뭐 해야 돼요? 바로 요 3개를 3 한 다음에 여기다가 한 번 더 곱해야 되죠. 왜죠? 진동이니까요. 진동은 운동 에너지가 더블링이 된다고 했죠. 왜냐? 분자 자체가 분자 간 인력으로 진동을 하는 것도 분자 하나의 운동 에너지가 나타나죠. 근데 분자 간 진동을 하면 누구가 변해요? 분자 간 인력도 변하잖아요. 분자 간 인력에 의한 분자 간 위치 에너지도 변할 거 아니에요. 즉 분자 간 진동을 하면 분자의 운동 에너지로도 에너지가 분산이 되고 분자 간 위치 에너지로도 에너지가 분산되기 때문에 여기도 더블링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값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바로 2분의 6R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CP를 구해야 합니다. 왜 CP를 구해야 하죠? 왜 CP를 구해야 하죠? 자, 여러분 잘 봐요. 그 중학교 때부터 Q는 CMT 이렇게 배웠죠? 중학교 때부터. 그럼 여러분 Q는 CMT 할 때 C는 무슨 비열? 자,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편하게 대충 열량은 Q는 CMT, G 라고 할 때 그 C는
무슨 비열이에요? 무조건. CP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우리가 대충 실험하면 무조건 정적 과정이에요? 무조건 등합 과정이에요? 우리가 대충 실험하면 무조건 모든 데이터는 다 등합 과정이라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2줄, 4줄 그램도씨 다 무슨 비열? 등합 비열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에 지금 문제에 2, 4줄 그램도씨 그냥 비열이라고 하면 돼 있죠. 그냥 비열이라고 돼 있으면 그냥 무슨 비열이에요? 등합 비열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CB가 아니라 CP로 다시 바꿔줘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H2O 물론 절대 이상기체는 아니지만 이상기체라고 가정했을 경우 CP는 근사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R로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두 개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2분의 8R. 알겠죠? 되십니까? 그 다음 해줄게요. 해준다잉? 해준다잉? 이 워터 자, 워터 안에서는 트랜슬레이셔널 몇 가지가 생길까요? 워터 안에서는? 세 개가 생기겠죠? 아니, 물 안에서는 물이 움직일 수 있나요? 물 안에서는 H2O가 이게 헤엄칠 수 있나요? 당연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기체만큼 빠르진 않겠지만 당연히 헤엄칠 수 있죠. 그 다음 로테이셔널 몇 가지? 자, H2O에서는 드디어 물에서는 H2O가 드디어 로테이션 할 수 있나요? 당연히. 물은 유동적인 유체이기 때문에 안에서 분자가 회전할 수 있죠. 몇 가지 방향으로 회전? 세 가지 방향. 왜냐하면 H2O는 선형이에요, 선형 아니에요? 선형 아니기 때문에 X축, G축, Y축으로 다 회전 가능하죠. 그렇죠? 그 다음 바이브레이셔널 몇 가지? 바이브레이셔널은 무시하도록 합시다. 왜? 저온 조건에서는 뭐가 일어나기 어렵다고요? 저온 조건에서는 화학 결합 진동이 일어나기 어렵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화학 결합 진동은 일어나기 어렵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수소 결합에 대한 진동 일어날 수 있나요? 일어날 수 있나요? H2O에서 물 속에서 수소 결합에 대한 진동 일어날 수 있나요? 아이스에서처럼? 당연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얼음 안에서도 수소 결합에 의한 진동이 있는 것처럼 물 속에서도 H2O 사이에 수소 결합이 있죠. 그러니까 물 속에서도 수소 결합을 통한 분자 전체 덩어리의 진동은 가능하다고요. 무슨 진동은 안 되지만 화학 결합 진동은 안 되지만.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비열 표현 CB 얼마겠어요? 로테이셔널, 트랜슬레이셔널, 수소결합 진동. 수소결합 진동에는 몇 배를 해줘야 돼요? 2배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 2, 3은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R 곱하기 2 하면 이게 워터에서 나타나는 CB가 되는 거죠. 정적 비열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계산해 주시면 얼마다? 2분의 얼마야? 12R이죠? 그러면 CP로 바꾸면 얼마예요? CB 플러스 R이니까 2분의 14R 이 정도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보세요. 뭐 정확하게 계산했다라기보다는 확실히 얼음에 비해서 물의 비율이 더 큽니까? 더 작습니까?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체 상태에 비해서 고체 상태에 비해서 물의 비율이 월등히 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전자레인지로 음식 데워본 적 있어요? 물을 전자레인지로 데우려면 꽤 시간이 필요한 거 알아요? 똑같은 물을 넣고요. 전자레인지 넣어서 온 해도 물을 뜨겁게 데울 수 있잖아요. 그때 걸리는 시간과 고체 형태의 음식 있죠? 고체 형태의 음식을 전자레인지 넣고 데우면 훨씬 빨리 데워져요? 늦게 데워져요? 고체 형태의 음식, 물에 비해서 데울 때 훨씬 빠릅니다. 왜 훨씬 빨라요? 고체가 비율이 작아서 그래요. 고체가 비율이 작기 때문에 물을 데울 때는 전자레인지를 오래 가열해 둬야 되지만 밥을 데울 때는 전자레인지로 데울 때 금방 데워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고체의 비율이 더 작아서 동일 열량에 대해 온도가 빨리 오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체 해볼까요? 저기 줄게요. 마지막으로 기체. 베이퍼. 자, 베이퍼는 트랜슬레이셔널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 있죠. 로테이셔널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 있죠. 그리고 바이브레이셔널 몇 가지 있어요? 무시하도록 하죠. 왜냐면 분자 진동을 일으키려면 매우 고온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 세 번째 수소 결합을 통한 진동 몇 가지가 있죠? 0가지가 있죠? 없을 거 아니에요. 완전 기화가 됐으니까. 그냥 분자로만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CV 얼마입니까? 2분의 3 플러스 3의 R 2분의 6R이죠? CP 얼마입니까? CB 플러스 R이라고 하면 2분의 8R이죠. 그래서 기체상 비열하고 고체상 비열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이런 식의 계산은 굉장히 근사적 계산이에요. 실제로는 분자 내부 결합 진동도 약간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체상에서도 수소 결합은 약간 남아 있고요. 하기 때문에 매우 근사적 계산이지만 기체와 고체의 비율이 비슷하고 액체의 비율이 월등히 크다라는 것을 대강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지금 이런 분석은 H2O에만 적용되겠어요? 다른 분자들에도 거의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겠어요? 다른 분자들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뭐만 바꾸면 수소결합이라는 말 대신 뭐로만 바꾸면 돼요? 분자 간 인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수증기의 비열이건 H2S의 기체상 비열이건 많이 달라요? 매우 유사해요? 매우 유사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얼음의 비열이건 다른 물질의 고체상 비열이건 역시나 매우 비슷하겠어요? 크게 차이 나겠어요? 매우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종류에 무관하게 고체와 기체는 비열이 좀 작고 액체는 비열이 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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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하냐면 시간에 따른 온도 그림을 그리면 급하게 일정 완만하게 일정 급하게 이렇게 그려야 된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급한 게 비열이 큰 거예요? 비열이 작은 거예요? 급한 게 비열이 작은 거죠. 급하다는 얘기는 온도가 팍팍 변한다는 게 여기는 비열이 작은 거라고.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떻게 그려야 돼? 급하게 상태 변화, 완만하게 상태 변화, 다시 급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가 완만한 건 액체 상태에서 비열이 크다는 얘기예요, 비열이 작다는 얘기예요. 비열이 크다를 완만하게 그리는 거라고요. 알겠죠? 내가 봤을 때 2023년에 이거 제대로 맞춘 애 거의 없을 거예요. 무슨 말 나겠죠? 그죠? 오케이, 됐다. 지금 몇 시죠? 11시 6분인가? 6번이요?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잠깐. 가만히 있어봐. 여러분이 그게 있던데 그 시험 기간이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 14일 14일이죠. 다음 주가 21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 주는 28일인가요? 창원 시험 기간이 언제죠? 27일은 이쯤이죠. 그러면 다음 주는 휴강할게요. 네. 자기는 나중에 이거 촬영해 놓을 테니까 자기는 28일 휴강해야 되잖아요. 촬영해 놓을 테니까 촬영한 거 보세요. 알겠죠? 아니면 21일 날은 내가 뭐 볼 거 하나 보내줄게요. 안녕. 다음 주는 휴강이야.